2유74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수학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한번 생각해볼 건데,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딱 자료를 봤을 때 뭔가 하나의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 나와 있는 학습목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아요. 잘 읽어줬어요. 학습목표를 딱 봤더니 처음 보는 단어들이 보이죠? 먼저 중앙값이라는 단어 보이고, 또 최빈값 쭉 봤더니 대표값.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단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 전에 나눠줬던 활동지 한번 답해줄게요. 좋아요. 잘 빼줬어요. 활동지를 봤더니 어떤 자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자료냐? 야구 선수 8명의 연봉에 관련된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자료를 선생님이 한번 칠판에 나타내 볼게요. 자, 자료를 봤더니 어때요? 그치? 연봉이 3천만 원인 선수가 총 몇 명이 있나요? 그치. 총 7명이 있대요. 그럼 한 명은 얼마나 받는데요? 그치. 무려 38억 원을 받는 선수가 한 명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방금 자료를 보고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이 표를 보고도 뭔가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고 싶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던 게 있는데, 그치. 바로 초등학교 때 우리가 평균이라는 값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표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각자 야구 선수 8명의 연봉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일주에서 한번 발표를 해주겠대요. 혹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왔죠? 그렇죠. 바로 평균을 계산했더니 일주에서 대략 5억 원이 나왔대요. 그럼 일주에서 평균 혹시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연봉을 다 더해서 총 8명이니까 8로 나눴대요. 잘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으니까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부터 새로운 수학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던 각각 이 3천만 원과 38억 이러한 수량, 숫자로 나타낸 값들을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즉 이제 별량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별량. 괜찮죠? 그리고 아래 봤는데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니까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그치. 대표값으로 한번 정의를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대표값. 그러면 뭔가 이 대표값의 예시로 우리가 방금 구했던 평균도 좀 하나의 대표적인 값이니까 대표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을 방금 배운 용어를 통해서 제대로 정의를 해줄게요. 평균. 자, 평균을 아까 다 더해서 사람 숫자 나눴듯이 여기서는 별량, 즉 별량 다 더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뭐로 나눈다? 그치,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새롭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보기 전에 이 평균을 대표값으로 했을 때 이 자료에서 과연 적절한 대표값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 자, 3천만 원이 7명, 38억 원이 1명. 그치, 뭔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대표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중앙값과 최빈값이 또 다른 대표값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과연 이 자료에 적용했을 때 평균보다 더 나은 적절한 대표값이 될지 한번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앙값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중앙값. 자, 중앙값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이름 봤을 때는 뭔가 중앙에 있는 값으로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학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해주기 위해서 교과서를 한번 봐볼게요. 교과서 어떻게 나오느냐? 중앙값이란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어떤 값이다?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서 이 정의에 따라서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시 1번. 예시 1번을 봤더니 어떤 예시가 나와 있냐? 2, 1, 5, 3, 1 이렇게 5개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중앙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2조에서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어떤 값이 중앙값일 것 같아요? 2조에서 중앙값이 5가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치? 막 약간 중앙에 있는 값이 5니까 뭐 5로 해주고 싶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그치?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그치? 그때 이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근데 이 자료를 예시를 봤더니 뭔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값들을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을 해줄게요. 나열해주면 1, 1, 2, 3, 5 네. 그럼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중앙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중앙값은 뭐가 나온다? 그치. 중앙값은 2가 나온다.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는 1, 1, 2, 3, 5, 5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중앙값을 한번 3조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그치, 조금 이 경우는 애매하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왜냐?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려고 중앙값을 생각을 해봤는데 가운데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뭔가 가운데 있는 값이 2와 3이니까 이 두 개를 그치 우리가 방금 배웠던 평균을 이용해서 중앙값을 새롭게 정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중앙값을 어떻게 정의하겠다? 그치 2와 3의 평균으로 정의해 주겠다. 2 더하기 3 방금 구했던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 2개니까 2로 나눈 즉 5, 2.5로 중앙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눈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치 뭔가 예시 1번은 별량의 개수가 홀수계이고 홀수계 2번은 그치 하나 둘셋넷 다섯 6개니까 짝수계예요. 그래서 중앙값을 구할 때는 별량의 총 개수가 홀수일 때는 크기 순대로 나열한 뒤 딱 중앙에 있는 값을 그대로 중앙값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있는 값이 2개니까 그 두 값의 평균이 2.5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중앙값을 한번 배워봤고 다음 두 번째 대표값인 최빈값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최빈값 최빈값도 한번 이름을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최고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값으로 정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한번 써줄게요. 최빈값이란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좋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랑 뭔가 비슷하죠? 네. 그럼 얘도 중앙값처럼 교과서의 예시를 한번 보고 최빈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시. 자, 1, 2, 3, 3, 7 이렇게 있어요. 이때는
최빈값이 뭐가 나올 거예요? 그치. 이때는 최빈값이 3이 나와요. 왜냐? 1, 2, 7은 다 한 번씩 나왔는데 3은 두 번 나왔으니 이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니까 최빈값을 3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 1, 2, 3, 3. 이 케이스에서도 최빈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다시 일조가 이야기해줄까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치 약간 최빈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 일조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치 1은 한 번 나왔는데 2도 두 번, 3도 두 번 나왔으니 최빈값이 2와 3 두 개가 나올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세 번째 케이스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준비해 봤는데 1, 2, 3, 4, 5. 자,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혹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치. 이 경우는 다 똑같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도 최빈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최빈값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두 개,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모두 다 똑같이 한 번씩 나왔다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앙값과 최빈값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치? 이 자료에서 한번 이 대표값들을 적용했을 때 평균보다 더 적절한 값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중앙값부터 봐볼게요. 중앙값. 이 경우는 중앙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치? 중앙값의 정의상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일단 별량을 나열해주고 그 상태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인데 일단 총 8개의 별량이 있으니까 짝수인 경우이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구해줄 수 있는데 이때 3천만 원 7명 쭉 나열하고 38억 맨 뒤에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두 값은 3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평균 구해주면 그치?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어때요? 평균에 비해서 이 3천만 원이라는 중앙값을 썼을 때는 조금 더 적절한 것 같나요? 그치. 왜냐? 평균을 썼을 때는 대다수, 즉 8명 중 7명이 3천만 원이고 1명이 38억 원인데 평균은 5억 원이니까 이 한 명으로 인해서 엄청 값이 오르게 되었죠. 근데 중앙값을 썼을 때는 대다수인 7명의 값인 3천만 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뭔가 이 경우가 더 적절한 대표값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값 해봤으니까 이번엔 최빈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더 간단하죠? 최빈값은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니까 8명 중 7명이 3천만 원이니 그치 최빈값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적절한 대표값이 될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값, 즉 이런 극단적인 값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좋아요. 왜냐? 거의 평균에 그래도 비교적 잘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썼을 때 평균보다 더 적절한 대표값으로 자료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모든 활동을 하나 해볼게요. 활동지 뒤편을 펴보면 그치? 뭔가 어떤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각자 모둠별로 한 명씩 나와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 준비해준 주사위와 포스트잇을 다 챙겨가 주세요. 아우 좋아요. 잘 챙겨가셨고 그러면 이제 모둠별로 각각 인당 주사위를 2번씩 굴려요. 지금 모둠이 한 모둠당 4명씩 있으니까 총 8번 굴리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 나온 숫자를 각각 포스트잇에 써주세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을 다 책상 위에 올려둔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운 중앙값과 최빈값을 그 8개의 별량 자료에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구한 뒤에 활동지에 기록해주세요. 좋아요.
네, 다 잘 구해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2조의 결과를 칠판에서 선생님과 여러분과 다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조. 혹시 주사를 불렀을 때 어떤 숫자들 나왔나요? 2조에서 111, 24, 566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먼저 중앙값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중앙값. 자, 중앙값은 아까 정의상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핵심. 근데 2조에서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이때 별량의 개수가 총? 그치? 총 주사위 8번 돌렸으니까 짝수기일 때는 그치. 가운데 있는 값인 2와 4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와 4를 더한 별량의 총합을 별량 개수 2개니까 구해줘서 총 중앙값이 얼마나 나온다? 3이 나온다. 좋아요. 다음으로 최빈값. 자, 최빈값은 정의가 뭐였지? 생각을 해봤더니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따라서 딱 봤더니 그치 1이 총 3번 나왔고 6은 2번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번씩. 그래서 이 경우 그치 가장 많이 나온 2를 최빈값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들 너무 잘 구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웠던 개념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인 대표값의 예시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평균을 새롭게 정리해봤어요. 자, 먼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값의 예시인 중앙값을 정의해봤는데 자료의 별량을 자료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인데 홀수와 짝수, 즉 별량의 개수야 홀수와 짝수일 때 다르다. 별량의 개수 홀수일 때는 쭉 나열해서 중앙에 있는 값을 그대로 중앙값으로 써줘도 되지만 짝수일 때는 값이 중앙에 2개가 있으니 그 두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정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빈값. 최빈값은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직접 세보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으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형성평가를 준비했어요. 형성평가 문제를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잘 풀어주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번 정답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 1번 정답은 5, 2번도 5, 3번은 X입니다. 자,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삼포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들 너무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